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뉴스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동체 대부분이 불에 타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훈 기자, 구조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저는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사고 여객기가 보이는데요. 연기는 나고 있지는 않지만 동체가 부서진 채 화면상으로는 꼬리 부분만 보이실 겁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이 사망자 수습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3분쯤 발생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사고 여객기는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다 불발됐고 2차 착륙 시도 때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활주로 끝에 있는 담장과 충돌한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1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객기 동체가 부서진 만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자는 20대 여성 1명과 남성 1명으로 모두 여객기 후미 쪽에 있었던 승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착륙 중 랜딩 기어 고장 불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조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파악 중입니다. 무안공항에는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안치소가 설치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현장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사고 5시간 만에 브리핑을 했죠. 사고 수습 그리고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조 기자, 제주항공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제주항공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객기는 출발과 도착 전 점검과 24시간 점검도 마쳤다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0분 정도 진행된 공식 브리핑을 마치고 다시 대책본부로 돌아갔는데요. 유가족들과의 소통 문제, 사고 당시 관제탑 현장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무안공항 착륙 중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이탈해 사고가 났고 이후 총괄 대책본부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기종은 보잉 737-800, 운항 기령은 15년으로 지난 8일부터 무안공항에 정기 취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 탑승자 가족 문의를 위한 연락처를 공개했고 조금 뒤인 저녁 6시에 추가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는 2명입니다. 20대 남녀 승무원 각 1명씩인데 목포에서 처치를 받고 서울로 이송 중입니다.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기자, 생존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목포 중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난 20대 승무원들 2명 가운데 여성 승무원이 이곳 목포 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생존한 이송 당시 모습을 보니 머리에 보호대를 썼고 오른쪽 다리에 부목을 하고 있어서 착륙 당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설명으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도착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20대 남성 승무원도 왼쪽 어깨 골절과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성 승무원은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냐고 오히려 의료진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다 착륙한 것 같은데 이후 기억이 없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승무원은 모두 사고항공기 맨 뒤에 있는 갤리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위한 공간에 있다가 생존했습니다. 이 부분이 충돌할 때 떨어져 나가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앞자리부터 승객이 있는 좌석인데 아직 생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중앙병원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생존자가 더 많이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단 8시간이 넘었는데, 자, 강성 기자, 일단은 저희 기자들이 많이 현장 취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사고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네, 사고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9시 3분이었습니다. 접수되고 나서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10분 만인 9시 1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방대는 9시 14분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초진 시간이 9시 46분인데 아무래도 공항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소방대도 있기 때문에 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충격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피해 상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4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토교통부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중에 사망은 132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25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일단 폐쇄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구조 현황입니다. 2명, 객실 승무원 2명입니다. 구조되어 서울 이대병원, 목포 중앙병원으로 이제 이송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안치 장소입니다.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외부 이송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와 관련돼서 항공사고 조사관 8인, 항공안전감독관 9인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관련돼서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모두 현재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관계기관 협업 체계입니다. 소방에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72명이 현장에서 수습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고 수습본부입니다.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 운영 중이고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또 피해자와 가족 간의 매칭, 또 유가족 대표 사고 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4차 브리핑을 들으셨는데, 자, 강성 기자, 일단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뭐랄까요, 블랙박스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을 좀 수고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비행기에는 보면은 블랙박스라고 하지만 주황색으로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 박스 안에는 모든 비행의 기록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제탑과 어떤 교신을 했는지, 그다음에 고도가 몇 미터일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확보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제 사고 원인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2개 장치가 다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장치의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 보셨던 것처럼 이제 화재도 크게 났고 동체 파손도 크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다행인 거는 블랙박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충격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에 많이 타면서 굉장히 열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면에서는 블랙박스가 뭐 좀 안전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네, 블랙박스 자체가 이제 열 아니면 이제 물에 비행기가 빠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압 같은 경우도 견딜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실됐을 경우에 이제 사고 원인 조사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2개 다 확보가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할 때 이 장치를 중심으로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제 희생자가 나왔고 일단 원인 분석이 일단 들어가야 뭐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블랙박스 분석이라고 하면 흔히 뭐 수개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얼마나 좀 걸릴까요? 사실 비행기 사고 자체의 조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동체 잔해를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도 거쳐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장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비행기를 다시 한번 거의 조립하듯이 해체된 동체를 다시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확인을 거치고 이게 길게는 짧게는 몇 개월 안에 어느 정도 대략적 윤곽이 잡힐 수 있지만
길게는 정말 1년, 2년까지 지나야지 확실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성 기록 장치, 비행 기록 장치가 네. 다 모두 수거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장이 관제탑과 뭐 메이데이를 했다 네, 이런 SOS를 쳤다 이런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떤 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일단 먼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블랙박스 통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음성 같은 경우는 거의 기록 장치가 발견만 되면 거기 어떤 걸 했는지 음성 같은 경우가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일단 관제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약간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이제 사고 나기 전에 했다는 네.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그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음성 기록이 나오면 대략적인 사고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블랙박스 안에는 일단 오늘 사고 원인을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랜딩 기어, 이제 뭐 바퀴들이 안 내려왔다, 이게 미작동했다 이런 내용일 텐데 뭐 더군다나 버드 스트라이커 일단 조류가 그 엔진에 충돌했다는 그 부분일 텐데 블랙박스 통해서 그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겁니까 원인이? 일단 구체적으로 새가 뭐 충돌했다 이것까지는 블랙박스에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외력에 의해서 약간 엔진이 몇 시에 어떻게 멈췄는지 이런 내용 같은 건 상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원인이 새인지 아닌지는 엔진에 남아있는 흔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따져보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랜딩 기어 말씀을 하셨는데 엔진 동력이 꺼졌다고 해서 꼭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은 자동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영상에 나왔듯이 랜딩 기어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동체가 미끄러져 네, 활주로를 거의 약간 나왔어요. 썰매를 타듯이 미끄러졌는데 왜 랜딩 기어를 전혀 이제 펼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 이게 아마 사고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동체만으로 착륙을 해서 미끄러져 활주를 나가다가 이 담벼락에 최종적으로 부딪혀서 이번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내용 한번 강성 기자 한번 정리 좀 해보죠. 버드 스트라이커가 맨 처음에 일어났다고 추정되고 네네. 그래서 1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금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비행기의 동력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관제탑에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동체 한 번 이제 착륙을 시도를 했지만 착륙에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고어라운드라고 하는 복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착륙을 시도하기 위해서 위로 상승을 했다가 공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끝내 착륙을 했지만 랜딩 기어는 펼치지 못했고 그래서 쭉 미끄러지다가 이제 공항 활주로 마지막에 있는 시설물과 이제 구조물과 부딪힌 후에 네. 비행기 동체가 파괴되고 화재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무안공항 이제 활주로를 쭉 보여드렸는데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활주로가 조금 짧아서 네. 좀 미끄러지더라도 좀 더 활주로가 길었다고 하면은 이 참사는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담벼락까지 부딪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네.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정말 길었으면은 네. 사고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8km입니다. 근데 이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이보다 1km 정도 더 긴 3.6, 3.7km인데 만약 활주로가 길었으면 당연히 이제 시설물에 충돌하는 시간이 더 지체됐을 거고 미끄러지다 멈췄을 수도 미끄러 있고. 멈췄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하네다 공항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동체로 착륙하는 듯한 이제 네, 사고가 저도 봤던 것 있었습니다. 같습니다. 일본에서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바퀴로 착륙하거나 이러긴 했지만 이제 화재 상황이었고요. 또 비상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이제 어디 구조물과 충돌하기 전에 이제 막 멈췄고 그런 덕분에 이제 피해가 좀 적었는데요. 네. 활주로 길이가 만약에 길었다면은 피해가 이제 적어질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2.8km 활주로 자체가 짧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근처에 있는 여수공항이나 네. 군산공항 이런 곳에 있는 공항 활주로 길이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활주로 길이에 대한 이제 이게 적법했나 이런 여부는 추후에 좀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낮에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죠. 활주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활주로 길이가 큰 문제는 아니었었다라고 일단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무한항공의 활주로 길이가 2,800m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항공기들이 운항을 했던 공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지금 두 분이 탑승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장은 현 직책을 맡으신 게 2019년 3월달에 이제 기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 비행을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부기장은 여기 1,65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직책은 2023년 2월달에 이 직을 맡으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활주로 길이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 또 기장 자체도 굉장히 베테랑급 기장이었기 때문에 운항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인데 일단 제가 한번 기사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강 기자 보니까 이 무안공항 활주로를 사실 2년 전에 이제 연장하려고 하고 좀 현재 추진 중이었다. 뭐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연장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2025년까지 492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활주로 길이를 360m 정도 늘릴 계획이었다고 거의 합니다. 인천공항 수준으로 좀 활주로를 늘리려고 했다. 네, 거의 이제 인천국제공항과 지금 무안공항이 약간 반절 정도가 더 그 차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800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3km가 넘죠. 3,160m까지 늘리는 공사였는데 이제 KTX가 이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들어서면서 이제 무안공항도 통과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고 이거에 대비한 공사였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는 2.8km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게 뭐 추진 중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었고 만약에 조금 더 뭐 완공이 빨랐다고 하면 이번 참사도 조금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에 한번 이 소식 전해드렸고 어쨌든 이 랜딩 기어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뒷바퀴가 나오지도 않고 또 앞바퀴도 지금 보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뭐 1차적으로 바퀴를 내리는 부분 또 2차로 또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둘 다 안 된 거예요, 보면. 아직까지는 국토부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랜딩 기어가 퍼지지 않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육안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동으로도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동으로 내리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았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고도를 상승을 한 다음에 수동으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이때는 기어가 확실히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조종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 있는 바퀴가 내려가는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없다. 문제가 생긴 상태니까 뭐 시스템에 있는 정보로만 하기엔 좀 문제니까 그때 이제 도와주는 게 아마 관제탑이 확인을 하고 지금 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갔으니 육안으로도 관제탑을 확인하고 이제 멀리서 관제탑에서 아래에서 본 다음에 지금 착륙을 하시오. 라고 말을 했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다시 착륙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려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쓰기도 전에 이미 착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 이렇게 서둘러서 동체로라도 착륙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말씀 듣다 보면 이 한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한 바퀴 공항 주변을 돈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너무 짧았다. 이 얘기를 지금 강 기자가 하는 건데 좀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이 엔진에 불이 나면서 뭐 예를 들어 기체 내부로 연기가 뭐 들어왔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착륙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황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제 생각에는 연기가 뭐 내부로 진입됐다기보다는 이제 기장들 아마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랜딩을 준비하다가 이미 나머지 남은 엔진마저 이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한쪽 엔진은 네. 일단은 좀 고장이 난 거고 네, 오른 네. 다른 한쪽마저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네, 더 착륙 더 힘들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둘렀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상황 급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든 면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측이고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기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왜 이렇게 좀 빨리 회항을 한 다음에 착륙을 시도했는지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버드 스트라이크, 뭐 조류 충돌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전자 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네. 다른 부분까지 좀 영향이 있어서 급히 다시 착륙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다 네, 네, 이런 그쵸. 내용이군요. 또 하나 보면은 일단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활주로 접어들었고 네. 또 하나 너무 빠르게 갔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가 네, 네. 착륙한 다음에도 이 플랩이라고 하는 날개 네. 부분에서도 사실 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육안으로 저희가 화면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기서도 일단 플립이 좀 접히지 않았다 이런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화면인 그 화질이 살짝 아직 흐리긴 해가지고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일단 보는 걸로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네. 이제 비행기 이제 기체에 있는 날개 쪽에 앉으면은 착륙하기 직전에 플립을 펴가지고 딱 착륙하는 순간에 속도를 딱 줄이는 장치가 있는데요. 날개가 일단 일자로 있다가 플레이 펴진다는 거는 네. 이제 기역자로 약간 날개가 맞습니다. 접혀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네. 좀 공기 저항을 받아서 저항 능력을 위해서 브레이크 효과가 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날개의 이제 저항 효과를 이제 받는 건데 지금 보시는 걸로 보면은 이게 펴지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펴졌다면은 속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줄었을 수 있다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 네. 왜 만약에 펴지지 않았다면은 이 장치조차 이제 고장이 나 있었든지 정말 극박한 상황이었는데 왜 여기까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는 꼭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국토부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기장이 베테랑 기장인데 네.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플랩을 접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있겠네요. 가능성도. 이거는 아직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기장분의 신원 어떤 지금 신변 확인 자체가 안 네. 되고 있는데 조사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물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에 아마 다 기록이 남아 있을 네,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언제 펴졌는지 펴지지 않았는지 펴지지 않았을 수도 네. 있는 거고 작동을 네,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안 됐는지 네. 이런 것도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이걸 확인을 하고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활주로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동체 착륙이라고 하죠. 바퀴가 없이 동체 착륙하게 네. 되면은 일단 항공유를 일단은 불이 날 수 있으니까 항공유를 다 사전에 버리고 네, 또 하나는 이 소방대들이 불이 안 나게끔 뭐 항공유를 네. 뿌렸을 때 불이 안 나게끔 뭐 예를 들어 도포라고 하죠. 호박액을 네, 이 활주로에다 쭉 뿌리는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네, 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실 항공기가 한 바퀴 돌면서 너무 네. 급하게 내려와서 그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소방대하고 좀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비행기 이제 조종사가 8시 59분에 메이데이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8시 59분에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체가 착륙을 한 게 9시 3분입니다. 그러면 그 텀이 사실상 4분 안쪽밖에 아주 없는 거죠. 짧았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이 펼쳐지고 이렇게 사고 날 때까지 상황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불이 나지 않은 사전 조치는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항대마다 이제 소방대가 다 있습니다. 네. 소방대가 바로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과 구조 작업을 펼쳤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사고 당시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미 동체 자체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네. 또 바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진화 작업이라든가 구조 작업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기장이 항공유를 버리기조차 시간이 없이 좀 다급하게 네, 아마 그랬던 것 뭔가 같습니다.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방콕에서 이제 회항을 거의 다 이제 운행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기름이 얼마 정도 차 있었는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조치 같은 경우는 만약 급박한 이제 내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이제 그 항공유를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버리고 이제 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뭐 육지에서 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이제 바다 상공에서. 바다 상공인 아니면 고도를 높이면은 안에서 이제 사실상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조치는 이제 딱 착륙을 했을 때 무게가 높으면은 더 이제 사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건데요. 네.
이런 조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목표에 도착하기 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간도 없었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항공료가 사실상 많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항공유라고 하는 거는 저도 좀 알아보니까 네. 날개 쪽에 일단은 맞습니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담벼락에 사실 부딪히면서 날개 부분까지 다 부딪히면서 사고가 네. 이게 크게 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사고 영상을 보면은 일단 쭈루룩 미끄러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흙 쪽과 부딪히면고 그다음 담벼락과 부딪히면서 이제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고 이제 화염이 팡 하고 터지는 순식간에 모습을 볼 됐죠. 수 있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도입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항공유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유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 자동차나 아니면 가솔린보다도 이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불이 잘 붙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일반 기름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일상에 쓰는 자동차용 가솔린보다는 잘 붙진 않지만 네. 한 번 붙기 시작하면은 그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일반 물로도 끄기 힘들고요. 소화 약품을 써가지고 꺼야 되기 때문에 좀 진화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랜딩 기어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조류 충돌이 있었고 어쨌든 여기서 많은 부분이 좀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게 현재까지 추정이자 추측인데 이 조류 충돌이 비행기 엔진 그리고 뭐 유압 부분, 뭐 정기적인 개통의 문제까지 흔히 일어나는 문제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조류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꼭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일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엔진 부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엔진에서 갑자기 뒤에서 연기가 팡 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전형적인 약간 버드 스트라이크의 약간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원인을 더 따져봐야겠긴 하지만 일단 엔진에 이제 충돌이 되면은 동력이 급격하게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비상착륙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손상이 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의 사고를 거쳐가지고 네. 어지간한 충격이 아닌 이상 이제 버틸 수 있게끔 이제 만듭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1km의 새가 충돌했을 때 약 5톤 정도의 충격에 가해질 수 있다고. 왜냐면 워낙 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엔진 계열이나 아니면은 다른 전자부품에 만약에 충격을 가했다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게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새 떼다, 뭐 한 마리가 아니라 새 떼다라고 하는 게 관제탑에서 일단은 주의를 줬다고 이 기장 쪽에 항공기 쪽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뭐 있어서 바로 조류가 발견됐으니 주의하라는 네. 얘기가 있고 나서 1분도 거의 1분 남짓인가요? 채 지나지 네. 않아서 일단은 항공기와 조류가 좀 맞습니다. 부딪힌 걸로 나오는데 네. 뭐 주의를 줬다 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항공기로 여객기로서는 없었던 거죠. 네, 쉽지 않죠. 다시 한번 좀 타임라인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8시 54분에 관제탑이 착륙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 봤을 때 착륙을 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으면은 약간 10분 정도 이제 착륙을 남기고 허가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3분이 8시 57분에 조류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주의해라라는 거를 이제 비행기에다가 이제 교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7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8시 59분에 이제 비행기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봐야겠지만 일단 조류 충돌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이제 관제탑이 언급했다는 거에서 봐서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지언정 네. 일단 사고의 초창기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조류와 충돌한다는 것이 사실 이 여객기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아실 텐데 흔히 있는 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략 1년에 한 100건 정도 좀 보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반 동안 600여 건 정도 이제 네. 그런 보고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다 큰 사고로 번지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류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거 자체가 워낙 빈번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체는 이런 거에 충분히 대비를 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충돌이 다수 있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 말했던 것처럼 취약한 부분, 예를 들면 네.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정면으로 수많은 새들이 충돌했을 때는 네. 약간 아무리 이제 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엔진 자체의 RPM이 워낙 빠릅니다. 그런 엔진 자체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엔진의 성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륙과 착륙, 뭐 고도가 좀 낮은 네. 이 새들이 좀 이동할 수 있는
조류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이착륙 지점에 한 몇 미터 정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중에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 자체가 이제 높이 날다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보다는 이착륙할 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도가 낮은 일어나거든요. 부분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게 차라리 고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기장이나 이런 관제탑도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높은 상공에서 이제 계속 뺑뺑뺑 돌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대처를 끝낸 다음에 착륙을 했을 텐데 문제가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대처할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철새가 이제 도래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맘때 그럼 많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까? 네. 그래서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철새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목격자 증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가 이제 논밭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에 딱 맞닥뜨리면 사실상 지금도 충분히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보나 경보 같은 게 있지만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너무 사실이죠.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목격담 얘기를 강성 기자 얘기를 했는데 저희 MBN 취재진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 담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현장에서 오갔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하니까 쿵쿵 그랬어요. 그래서는 막 나왔거든요. 근데 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았던가 봐요, 기장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담벼락에 탁 받으면서 쿵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그 시간대에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조류도 별로 없었어요. 네, 저희가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얘기하는데 보시기에는 조류가 많이 없었는데 한 무리가 새가 떼가 항공기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세영 기자, 일단은 저희가 방송 특보 시작한 지 30분 됐는데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좀 늘었다고요. 네, 지금 약 5시 기준인데요. 지금까지 구조되신 분은 생존자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명 그대로, 이제 승무원 2분 그대로고요.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사망자가 151분입니다. 남성 이제 71분, 여성 71분이고요. 이제 확인 불가 9명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실 이제 사고가 난 지 거의 8시간 가까이 지난 네. 상황인데요. 지금 수습에도 이제 곧 지금 거의 해가 졌을 겁니다. 어둑어둑할 겁니다. 네네네. 지금 해가 젖은 상황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생존자가 꼭 발견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긴 하지만 아까 소방에서도 발표했던 듯이 네. 이제 사실상은 이제 사망자 수습에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많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유가족도 저희가 목소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기해달라 그러세요. 제발 보고만 있지 말고. 예, 여기 온 지가 벌써 30분 넘었습니다. 장소 협조하다해서 근데 일본으로 왔으면 제발 부탁입니다. 이 정부를 좀 믿고 우리 형제를 믿게끔 대책을 좀 해주십시오. 가슴이 제 막내딸이에요. 죽었다더니 살았다든지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야지. 언제 말해주려고 안 해줘. 우리 딸 없으면 안 돼. 안 돼. 예,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또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항들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그 주기를 짧게 해서 알려드릴 것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열심히 수습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임시 안치소가 마련돼 있고 현장 목소리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세영 기자,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전남에 네. 무안의 공항이 전남에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지만 무안공항을 이용하시는 분 자체가 이제 전남을 도민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방콕에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연말을 맞아서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막내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울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좀 안타까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황망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가지고 당연히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이제 가족이 정말로 이제 그렇게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이런 항공사고로 이제 황망하게 떠났기 때문에 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부도 이제 유족분들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하루빨리 좀 이런 조치가 좀 조속하게 빨리 그다음 또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할 텐데 뭐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할까요? 혹시 해상 착륙은 안 됐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거를 이제 허드슨강에서 이제 있었던 사고를 보고 이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가 있었죠. 네네, 뉴욕에서 이제 2009년 1월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던 와중에 이륙하자마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기장이 이제 허드슨강에 착륙을 해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흔히들 허드슨강의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상황은 정말 기적 같은 상황입니다. 네. 기체가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강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확률이 극히 낮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배가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이제 다 날개에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빠르게 구조된 점 이런 상황이 되게 종합적으로 강이 이제 아무래도 도심에 좀 인접해 있을 네, 테니까요. 네, 네. 따져봤어가지고 일어난 기적 같은 건데 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 파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나마 비상 동체 착륙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이제 활주로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바다는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았냐라는 가정은 사실상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바다에 하고 나서라도 이제 비행기가 급격하게 이제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수온도 빠른 좀 속도로 낮은 상태고요. 지금 네, 네, 겨울철이라. 맞습니다. 또 이제 물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부딪히는 순간 완전히 기체가 또 파괴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원 사망한 사례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이제 가는 선택보다는 활주로에 가는 선택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 기장이라고 저희가 아까 국토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뭐 조금 뭐 네. 찰나의 순간 뭐 2, 3분에 불과하다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바른 판단을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7C2216편입니다. 네. 사고 여객기가 이 보잉사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인데 네. 국내에서는 뭐 LCC라고 하죠.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1대 정도가 운항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분들이 이용할 때 저 항공기가 저 기종이 충돌이 빚어서 좀 불안해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 기종이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게 기체의 확실한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까지 보고된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LCC 항공사들이 총 101대,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항공사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도 사실 많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탑승하고 이제 그렇죠.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체에 문제가 없었느냐?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아주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일단 아마 이 기종 자체는 이제 운항이 당분간 정지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원인 조사 초기이기 때문에 정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저도 좀 보니까 보잉 이 737-800 이 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린 기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믿고 많이 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잉사 737 이제 80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력 기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충분히 이제 외항 같은 거 이제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종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느냐는 조사에 따져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보니까 이 보잉사가 많은 항공기 여객기를 좀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 1967년 첫 생산한 중단거리 전용 항공기라고 하는데 이번 모델은 이 5,000대 넘게 네, 전세적으로 팔려서 뭐 안전하다. 뭐 사실 이번에 일어났지만 근데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전 세계를 보더라도 뭐 항공사 사고가 여객기 사고가 뭐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항공기가 일어날 사고 자체는 확률이 크진 않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이제 관련돼서 사고가 있었던 거는 간간히 있었던 건 사실이긴 네. 하지만 항공사고 자체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잉사가 예전에 이제 보잉 737 맥스라는 기종이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도 이제 189명이 숨졌는데 이때는 약간 기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기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확실히 났다라고 보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아마 이 사고 조사에서 보잉사 직원들도 분명히 나와가지고 기체에 이상이 없었는지 문제를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종, 이 보잉사 737-800 기종 한번 알아봤고요. 자, 정부가 현재까지 시시각각으로 파악한 경위를 여러 차례 브리핑을 갖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토교통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혁근 기자, 사고 경위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관제탑은 오늘 오전 8시 57분 사고 항공기에 조류 출현 경보, 조류 충돌 경보를 보냈습니다. 당시 착륙 항로에 3대가 출몰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보 2분 뒤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은 메이데이, 즉 정상 비행이 어렵다는 구조 요청을 선언했습니다. 메이데이 선언 4분 뒤 여객기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800m 활주로에서 전에도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활주로 길이가 짧아 사고가 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현재 사고 경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기종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외 사고가 있던 사례들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보잉 737-800 항공기가 이제 추락했던 사례가 몇 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게 기체 문제라는 거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사례가 2016년 3월에 러시아 공항에 착륙하려다가 이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게 워낙 이제 여파가 컸기 때문에 탑승자 62명 전원 사망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조종사의 실수와 악천후가 겹친 착륙 실패 사례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동방항공에서 운영하던 같은 기종이 2022년 3월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아직 원인은 조사 중이긴 한데 당시에도 132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까운 상황 저희가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랜딩 기어 쪽 얘기가 저희가 계속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랜딩 기어가 1차로 안 내려오면은 보조적으로 수단이 있는 2차 수동 내리는 장치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잠깐 더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수동으로 내린 게 사실 뭐랄까요? 중력으로 통해서 이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수동으로 내리는 부분 어떻게 만약에 봅니까? 이제 수동으로 열게 되면 당연히 바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거기에 이제 바퀴를 꺼낼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랜딩 기어를 이제 전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만약에 이제 수동을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됐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랜딩 기어가 왜 안 펴졌냐. 네. 랜딩 기어가 안 펴지는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워낙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꼭 펼칠 수 있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거의 전혀 전개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부분, 뒷부분 다 안 나온 상황입니다. 랜딩 기어가 바퀴가요? 네네네. 국토부도 지금 말하긴 했지만 앞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이게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동체 오른쪽에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 일어난 걸로 좀 확인이 추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왼쪽에
뭐 다른 쪽 엔진도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혹시 저 상황에서 뭐랄까 역추진이 들어갔다고 하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뭐 반대쪽이라 저희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만 반대쪽 엔진도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약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네. 기체가 지금 거의 산산조각이 난 상태고 상당히 화염으로 인해서 지금 파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확실히 있었는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랙박스 2대를 지금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그 블랙박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체 남은 부분을 좀 잘 수거를 해가지고 과연 왼쪽에는 동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한쪽만 동력이 있어도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부도 꼭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1차 착륙에 실패한 다음에 비행기 한번 공항을 크게 한번 돌은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예를 들어 한 15분, 20분 네. 정도가 시간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뭐 소방대도 준비가 네, 돼서 어느 정도 진압 준비랄지 그 수습 상황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네. 급하게 돌아왔던 부분이 혹시 다른 쪽 엔진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있고요. 왜냐면은 만약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은 새가 뭐 한쪽 엔진에만 부딪힐 수 있지만 높게 날면서 아니면 넓게 퍼쳐서 날면서 다른 쪽 엔진에도 이제 문제가 됐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상에서 나온 게 이제 오른쪽에서 엔진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목격자분들도 공통적으로 오른쪽에서 불이 펑 하고 터지는 걸 봤다. 네. 이렇게 오른쪽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한 건데 사실상 이제 목격자분들이 볼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이제 오른쪽이거든요. 네. 왼쪽 자체는 이제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 자체 엔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지금 왼쪽이라고 하면 사실 아마 공항 쪽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지금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공항 쪽이나 혹시 관제탑 쪽이라면은 화면이 좀 있지 않을까 하면은 좀 더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어쨌든 이 활주로에 사실 뭐 메이데이라고 기장이 뭐 SOS를 쳤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소방대들이 저 미끄러져가는 활주로에다가 불이 안 붙게 네. 소방액을 뭐 폼이라고 하죠. 거품 형식인 것 같은데 뿌려야 되는데 안 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방대와 연락이 뭐 안 됐거나 혹은 그 연락하고 조치를 취할 시간조차 좀 짧았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시간이 너무 매우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 비행기가 여기에 착륙할지 여부도 사실 결정되지 않았던 순간인 것 같거든요. 네. 다른 공항을 좀 시도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 더 걸릴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바로 관제탑에서는 문제가 메이데이 신호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급박한 신호기 때문에 그 신호를 듣는 순간 바로 연락은 취했을 텐데 다만 그 공항 자체가 워낙 넓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준비 같은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걸 뿌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영상으로 보면은 워낙 동체가 이제 강하게 충돌하면서 파손이 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만약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중에서 10분 정도만 있었다면은 다른 방안을 좀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급박했고 아마 기장분께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그 순간에 정말 짧은 순간에 매뉴얼대로 아마 했을 거예요. 네, 많은 걸 따져봤을 거고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렸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원인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 텐데 뭐 화재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퀴가 없이 동체가 이제 바닥에 대고 착륙을 해서 마찰 때문에 일어났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랜딩 기어 등 브레이크 장치가 미작동으로 돼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이른바 이 오버런이라고 하는 네네. 부분인데 뭐 해석이 좀 각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게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짧았다, 오버런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짧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활주로가 있고, 짧았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만 제대로 작동했거나 아니면 랜딩했으면은 비상착륙 상황에서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추후에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만 확실한 거는 정확하게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공항이 예를 들면 뭐 5km, 10km 하면은 좋겠죠. 하지만 사실상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모든 공항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지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짧았는지 안 짧았는지 그 다음에 또 늘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꼭 한번 나중에 다시 따져볼 문제긴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고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항공안전감독관 9인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관련돼서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모두 현재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8시 54분에 관제탑 착륙 허가가 있었고 8시 57분에 조류 이동 주의 조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8시 59분에 조종사 메이데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9시 03분에 최종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내려졌는지 여부는 지금 뭐 동영상의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동영상상으로는 안 내려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강세영 기자와 한 50분가량 쭉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딩 기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뒷바퀴가 나오지 않고 또 앞바퀴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 원인, 뭐 새때 뭐 버드 스트라이커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랜딩 기어가 그러니까 새떼 충돌이 이제 랜딩 기어 직접적으로를 나오지 않게 한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랜딩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는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랜딩 기어 자체는 이제 우리가 조종사가 정기적인 신호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는 연계 관계는 조금 더 이제 그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좀 보고 우리가 좀 추후에 좀 판단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랜딩 기어 이 새떼와 버드 스트라이커가 일어나서 이 항공기와 부딪힌다, 충돌하게 된다면 보통 이 전기 신호,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직접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나서 엔진에 이제 화재가 생기고 그 화재로 인하여 그 랜딩 기어로 연결되는 시스템, 전 유압 장치라든지 전기 신호 계통에 이상을 일으킬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랜딩 기어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겠죠. 네, 어렵겠는데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어떻게 이제 설계 그 계통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은 좀 내리기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연계성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좀 확인이 추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동으로 그러면 못 내린 이유는 어떤 걸로 좀 추정이 되십니까? 그 부분도 이미 이제 기체가 정상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이미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명령을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니라 전기적으로 이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그런 정상적인 상태가 이미 아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장이 어떻게 조종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관제탑하고 어떤 교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한 여기 블랙박스에 그런 이런 모든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알아봐야 보고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차 착륙을 시도하고 나서 다시 이륙을 다시 상승을 한 다음에 2차 착륙을 다시 오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연료 항공유가 좀 말해서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충분하게 돌고 올 수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제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좀 급박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지금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걸로 좀 보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블랙박스를 보면 자세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착륙의 동체 착륙에 필요한 충분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속도라든지 비행체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종 착륙 시도하는 그때 각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동체 착륙에 대비한 어떤 상태로 정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마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비슷한 상황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동체 착륙을 시도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블랙박스 자료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이 되고 또 그때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이루어지고 어떤 명령이 들어갔고 비행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모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추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얘기를 한 게 날개 부분에 이제 착륙했을 때 플랩이라고 하죠. 이 날개 부분에서 이 접혀지면서 이제 저항을 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분. 지금 육안으로 보면 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그 부분도 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된 부분. 그 부분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순서가 버드 스트라이크에서 먼저 와가지고 아까 정기적인 계통에 이제 뭐 화재라든지 이제 정상적으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플랩을 조작하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계적인 뭐 결합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플랩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장비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정체 착륙에 대한 적절한 최적의 어떤 그 기체의 그런 기수각이라든지 이걸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플랩이 펴지지 않은 건 굉장히 아주 그런 정체 착륙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계통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추정을 하게끔 하는 말씀인데 블랙박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조금 전입니다. 5시에 국토부 얘기로는 일단은 블랙박스를 수거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에서는 어떤 것까지 다 체크가 되는 건지 또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좀 공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났던 시간이 전체 간격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조종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엔진 계통이나 특히 어떤 조종사가 어떤 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기 전후로 비행체가 보여진 그 시간 반응들은 그렇게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어났던 상황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블랙박스를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먼저 어떤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의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의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원인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세영 기자와 저희가 하나씩 의혹들 원인으로 꼽히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한번 전문가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일단 기장의 어떤 대처는 뭐 좋았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나오는 보도 내용들 봤을 때? 그 부분은 기장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최선을 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당연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동체 착륙에 대한 충분한 그 시험 그리고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았을 때 그 대처 이런 매뉴얼들은 아마 충분히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다 숙지가 됐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항공기 사고의 한 40%가 착륙 시 사고로 단연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통계가 나와 있듯이 그만큼 착륙 단계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착륙이라는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도 있지만 기상이라든지 말씀드렸던 버드 스트라이크라든지 돌풍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우리 이전에도 이제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의 사고가 착륙 단계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착륙에서의 사고 이 자체는 충분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의 조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만큼 착륙이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이전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주공항 임원들이 현재 관련해서 이번 참사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현장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한 260명의 탑승자 가족 지원팀이 무안공항에 5시를 전후한 시간부터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된 인원은 260명이고
탑승자 가족 지원팀이 이렇게 응소를 하는 대로 계속해서 사고 현장으로 가족 지원을 위한 저희 직원들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팀 이외에 사고 조사 등을 위한 저희 조사팀이 별도로 이제 파견돼 가지고 국토부의 어떤 사고 조사 과정을 저희들이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지금 광주와 목포, 무안 등지에 객실을 확보해서 지금 사고 현장에 오고 계시는 탑승자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항공기는 약 10억 달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안공항은 1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공항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공항을 통해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천 또는 부산을 통해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고 오늘 이후에 또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방법으로 뭐 여정을 변경하든 일정을 취소하든 그런 형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 준비한 탑승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추가로 준비되는 상황들은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안내해서 정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저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탑승 사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대사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탑승자 가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가족들이 원할 경우 해외에서 지금 태국인 승객이 2분 탑승하고 계신데 해외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각 지에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장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이 사고 수습 그리고 희생자 지원 등 이 배상책 관련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세영 기자, 조금 전 시시각각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희생자가 좀 늘었다고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제 사망자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지금 174명까지 집계가 됐는데요. 네. 남성이 80분, 여성이 83분, 그다음에 아직까지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분이 11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구조자 소식은 추가로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승무원 2명, 지금 서울병원 쪽으로 이송되고 있는 네. 승무원 2명만 구조 소식이 들렸고 나머지는 지금 다 사망하신 상태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승무원 2명이 지금 생존자가 나오고 있는데 승무원 2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사일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화를 좀 면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 승무원은 이제 후미 쪽에 있었는데요. 네. 비행기 후미. 그러니까 비행기 이제 꼬리 쪽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사고 당시 이제 영상을 보면은 다른 동체는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후미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형체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였더라고요. 동체 좀 앞부분이 충돌부터 시작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후미 쪽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동체가 완벽하게 충돌하기 직전에 후미가 먼저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고요. 마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후미 부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맨 끝에 앉아 있었던 승무원 2분은 이제 생존한 걸로 보이는데요. 부상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도 처음에 이제 의료진한테 했던 질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네. 이제 역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완전히 그렇군요.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후미에 있었기 때문에 좀 생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탑승객 유가족분들도 굉장히 지금 통곡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소방 측의 얘기로 또 통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분들 이제 상황 보면은 이제 유족분들은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말하고 심지어 아직까지 내 가족의 생사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 좀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거의 9시간이 됐는데요. 9시간 됐습니다. 9시간 동안 사실상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제 생사 여부와 그다음에 만약에 사망하셨다면은 유족분들의 이제 정신적인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과학수사요원 169명을 일단 급파해서 희생자들 신원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네, 그 경찰도 이제 과학수사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이제 전남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제 아까 발표를 했는데 그 본부장 명의로 264명의 수사본부를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과수요원이나 이제 검시조사관 131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망자 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해 정도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재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고 특별 이제 수사본부를 편성한 것 같은데요. 최대한 이제 발표하기로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엄정하게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유족 지원에도 좀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수습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전문가 한 분 더 연결해서 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식 전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침통한 마음으로 모두가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화제된 부분, 화제가 난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동체가 활주로로 끌려가면서 일단 결국에는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큰 화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대가 빨리 나와서 이 폼이라고 하죠. 소방액을 뿌렸다고 하면은 좀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오늘 쭉 상황 보면서 제대로 잊어졌다 보십니까? 저도 그 시간대 운행 중이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하고 늦게 이제 그 뉴스 내용들을 좀 접하고 그랬는데 그 사고 발생 그 부분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그 화재 진압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마 긴급 상황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진행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원인 내용부터 알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소방대 파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접한 게 화재가 굉장히 큰 거부터 난 걸 봤기 때문에 소방대가 빠르게 아마 그래도 접근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대로서도 이제 물을 뿌린다거나 그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주로 항공기 그 착륙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화재 부분들은 항공기에 사용하는 연료가 고옥탄과 연료이기 때문에 쉽게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류고 이런 그 항공기 화재 중점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 때는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물보다는 물론 물도 포함이 되지만은 주로 포소화약제를 가지고 신속하게 그 화재 현장들을 덮어서 질식소화하는 게 가장 빠르게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그곳에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마 소방대에서도 아마 출동해가지고 포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해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공항에서 났을 때는 매뉴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그 비행기가 착륙 전에 비상 상황이 되게 되면 항공소방대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초기 대응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매뉴얼에 맞춘 이런 훈련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뭐 열이 굉장히 많이 났을 걸로 보입니다. 화재가 나고 뭐 화염이 나오고서 연기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가서기가 소방대원들의 다가서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구출을 하는 작업 자체가요. 비행기 착륙 부분에도 물론 이제 비행기에 탑재했던 연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나머지 착륙 과정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한번 그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착륙하는 과정에 연료 주입할 때는 보면 어느 정도 여유분을 더 그 비행기에 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착륙할 때는 최소화시켜서 착륙을 해야만이 비행기의 어떤 그 추돌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주로 아마 매뉴얼을 맞춰가지고 비행기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블랙박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과감에 대한 것들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까지 174명의 희생자가 나온 상황이고 항공기 후미 꼬리 부근에서 승무원 2명이 일단 발견이 돼서 구조를 하게 됐는데 뒷부분에서 생존자 2명이 나온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 뉴스 자막 이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보면 동체들이 분리된 중에 그나마 후미 꼬리 그 부분에는 연소가 좀 덜 된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불이 확산되는 부분들 꼬리 쪽에는 그 화염이 덜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김유식 소방방재학과 교수,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강세영 기자, 일단은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현장에서 추가로 내온 얘기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이 사실 없긴 한데 네. 방금 사망자 수는 여전히 174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종자 수가 5번 남은 건데요. 네. 총 탑승 인원이 181명이었고 그다음에 174명이 아직 사망으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명이 생존했기 때문에 5분을 더 찾아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미 해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관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에서 계속해서 기자들 대상으로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인 거고요. 지금 오늘 이 사고의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어떤 그거에 따른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은 아까 질문 주신 그런 내용대로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점검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떤 원인 조사가 우선이니까 별도로 어디에 이유가 있다라고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출발 전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 계속 진행하고 늘 하던 대로 더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과 관련된, 직접 원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밝혀진 부분, 어느 부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출발 전후 일상적인 점검이라든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정비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회사에서 처음 사고 인지한 시점은 언제예요? 사고 발생 직후에 정확한 시간 9시 3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통보받은 시간을 잠깐 제가 자료를 금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질의 때도 나왔는데 네. 블라인드 등에서 제주항공의 정기 환경이 열악했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본부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어떤 열악했다라면은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촉하면 엔진 결함이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관사위 중앙에 있는 그거를 조류로 축소했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가 블라인드에 올라왔는데. 그건 지금 그 말씀은 우리 한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희들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정비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할 수 없고 저희들이 언제나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체 착륙할 경우에 활주로에 충격을 줄이는 물질 같은 거를 뿌린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조치가 취해졌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것도 모두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의 원인 규명, 아까 질문을 주신 당시의 공항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 발표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일단 수습과 어떤 원인 규명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제한적이라는 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측에서 항공기를 좀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게 아니냐, 스케줄을 좀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가 무안에서 또 어디로 갈 계획이었어요? 무안에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무안에 와서 제주로 갔다가 그런 스케줄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인해서 어떤 스케줄이었는지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 승객분들이 좀 하실 때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양보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 문제는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고,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제주항공은 모든 비행편 한 편 한 편마다 안전하게 비행을 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획된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필요했던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의 좀 브리핑이었는데 일단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강 기자. 네. 정비 절차 생략 등 문제가 없었다. 네. 정비 환경 열악 등 동의할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 쭉 제주항공 측에서는 일단 성실하게 다 자료 제출 등 하겠습니다만 정비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기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이게 과거에 문제가 이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정비 모든 절차를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에서 질문을 집중해서 했는데요. 네. 제주항공 측은 이제 계속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 이 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체,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기 전마다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비를 꼼꼼히 마치고 있었고 네. 이 기체 역시 출발하기 전에 아무런 정비상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시동 꺼짐 현상 등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이 아니다. 네. 이런 정비 이력 등 국토부에 제출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또. 네, 이게 며칠 전에 그 시동이 꺼진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 목격자, 아니 탑승자의 그 증언 같은 네. 게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주항공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항공 정비 이력 같은 걸 모두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제대로 꼼꼼하게 모든 절차를 지켜서 이제 점검을 했는지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주항공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했고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어요. 네, 항공기 이제 정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네. 이제 출발하기 전마다도 이제 정비를 합니다. 기체를 이제 외관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모든 걸 이제 하나씩 껴보면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좀 A 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뭔가요? 이제 500시간에서 600시간 사이에 이제 또 한 달 간격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C 체크라고 하는데 그 간격으로 정비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D 체크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정비인데요. 네. 정말 항공기 부품을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제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 있다면은 교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년에서 6년 사이라고 하면은 이 항공기의 기령이 이제 대략 1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항공기의 나이가 15년, 기령이 네, 네. 15년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D체크, 가장 꼼꼼한 체크를 이제 2번 내지 3번을 받았을 텐데 네. 이 체크를 이제 몇 번이나 받았는지도 나중에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공기 기령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네. 왜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폐차 가까운 많이 탔다고도 하죠. 나이잖아요. 항공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부품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교체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자동차도 1년마다 가지만 항공기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되면은 거의 새 거 같은 걸로 이제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외형만 뭐 네, 좀 내부 부품은 다 바꾼다. 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꾸고 이제 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오늘 이번 사고처럼 좀 안타깝게도 이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네. 15년 정도 된 항공기가 정말 오래된 항공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15년이 됐다고 해도 실제 내용물, 뭐 부품 같은 경우는 다 새 걸로 교체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새 비행기처럼 보일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안공항에 국제선 정기 취항 20일 만에 이런 참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취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안공항 자체가 이제 국제선이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제주항공이 방콕선을 이제 움직인 지도 그렇게 오래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기장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왜냐면 사실 어떤 활주로냐에 따라서도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익숙한 활주로라고 하면은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익숙한 길에는 위급 상황이 펼쳐져도 좀 대응이 좀 쉽잖아요. 네. 하지만 만약 이 기장이나 부기장분께서 이 활주로에서 얼마나 경험이 있었는지는 좀 따져볼 문제긴 한데 일단 취항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이 항공사에 제주항공이 랜딩한 지는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고의 기가 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방콕과 무안을 좀 오갔다. 이런 좀 보도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20여일밖에 안 돼서 사고가 네.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일단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버드 스트라이커가 그러면은 다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하면은 네. 조류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사건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저희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지금까지는 사실 가장 유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전문가분들이 이제 관제탑이 경고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정황적으로 지금 나온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상황이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못하는 것까지 이어졌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버드 스트라이크는 언제든지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에 거의 100건 가까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100건 사이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네. 때문에 만약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 엔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꼭 랜딩 기어 자체는 펼쳐질 수 있도록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정기 개통, 뭐 유압 개통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류 충돌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 어떤 추정들이고요. 자, 어쨌든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쇄가 된 거죠. 네, 아까 보통 1월 1일까지는 일단 네. 전체적으로 폐쇄한다고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당연한 게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공항 활주로 자체에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이게 쭉 활주로가 밀고 가면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1월 1일 사실상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 빨리 폐쇄 기간이 좀 짧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운행 여파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이제 복구를 하려는 의지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재난 지역 이제 선포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그다음에 또 인적 자원이 투입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단 복구를 한다는 것도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일단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다고 한 부분 강세영 기자가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단 긴급 수석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까? 사실상 제일 지금 기준 단계에선 중요한 거는 사고 수습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9시간 정도 됐고 네. 아직 채 발견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습이 가장 먼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논의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유족분들에 대한 이제 보상과 약간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됐을 것 같고 또 이제 사고 원인 조사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고 원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네. 것도 좀 따져봤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항공기 10억 달러 배상 책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곧장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배상이 이제 10억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대충 1조 4천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보험료가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지급될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항공사고가 났다고 할 때마다 정말 그 요청한 대로 많은 돈을 줄지는 좀 이제 법적인 문제, 이게 사고조사 원인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고조사 원인이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제주항공이 얼마나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무안공항이 일단은 폐쇄가 됐고 일단은 임시 안치소도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엇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커다란 사고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분들이 받는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또 대규모 사고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피해 가족분들이 전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내 이웃 이런 분들이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도 제 지인 중에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의 이런 사실상 이제 유족분들을 넘어서 국가적인 이제 트라우마 상황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재빨리 이제 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유족분들의 약간 정신 상태에 대한 약간 케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세영 기자가 뭐 심층 취재를 계속해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스템적으로 좀 완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런 대형 사고가 펼쳐지면은 이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자원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네. 유족분들에게 이제 1대1이나 아니면 또 다대1로 이제 유족분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통원을 하면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을 항공계에서는 마의 11분이라고 부르고 이착륙 시의 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된 사고들이 사실 뭐 저희가 좀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만 국내외를 뭐 불문하고 많이들 있어 왔습니다. 네.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극히 낮은 부분이 하지만요. 예전에도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신 허드슨강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고가 정말 대중에게 버드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인지하게 된 사고였거든요. 왜냐면은 뉴욕 한복판에서 그다음에 수많은 탑승자들이 탄 항공기가 도심을 누비다가 그대로 이제 착륙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줬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조류 충돌을 좀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류 같은 게 이제 공항 활주로 주변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계속 소음을 낸다든지. 근데 만약에 이번 사고가 어느 정도 이제 조류 충돌의 원인을 밝혀진다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공항에 있어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객기를 타면서 혹시 뭐 사고 있지 않을까, 뭐 새와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뭐 저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합니다만 방지책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지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항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을 내서 이제 새들이 착륙하지 못하게 아예 그 주변을 좀 막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사실 소음 부분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다들 막기는 쉽지 않은 게 워낙 새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그 사실 주민분들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공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엄청난 소음을 낸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는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버드 스트라이크든 아니든 언제든지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거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공항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실제로 새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통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객기에서 뭐 빛을 뭐 뿌린다든지 뭐 그런 거 여객기 내에서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조류를 막기 위해? 사실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찰나의 순간이기도 하고 동물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공항 활주로 주변에 최대한 이제 새들이 머물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제주항공 임원이죠. 경영지원본부장의 어떤 브리핑을 좀 들어봤는데 앞부분을 저희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아니요, 관제 내용이라든가 교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성 기록 장치 이 부분이 수거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들 조금 이제 규명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제조사와 항공기 제조사와 저희가 긴밀히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나누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주 항공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10억 달러 뭐 보상책을 마련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배상이 한번 이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이제 꽤 9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이 사고 원인 저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강성 기자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조류 충돌 부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원인이 된 것 같다고 강한 추정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1차 착륙 시도 돌아서 다시 2차 착륙 시도 때 활주로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담벼락에 부딪혀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저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일단 처음에 관제탑에는 이제 기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 착륙을 허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몇 분 후에 관제탑이 다시 지금 새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주의해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조종사가 메이데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기체에 아주 상당한 결함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 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불발이 되고 다시 이제 회항을 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했지만 끝내 랜딩 기어는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주로에 이제 썰매가 미끄러지듯이 쭉 미끄러졌고 최종적으로 이제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강력하게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서 큰 인명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처음에 문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이 문제로 인해요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 계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계속 추측이 되는 거고 전문가들도 뭐 다방면으로 이거다 아니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뭔가 충돌을 해서 벌어진 것 같다. 또 제주항공 측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전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랜딩 기어가 왜 안 내려왔으며 뭐 2차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내려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 또 활주로에 내려갔을 때 일단 플랩이라고 하는 날개 부분에서 어떤 기역자 부분을 꺾이면서 저항을 일으켜서 좀 브레이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영상으로 보면은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1차로 한번 착륙을 시도한 다음에 2차로 시도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짧았거든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최대한 공중에서 머무를 수 있을 만큼 머무른 다음에 그 대비를 끝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았는지도 조금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사실상 그 엔진이 하나 정도만 돌아가도 어느 정도 이제 공중에서 머물 수 있었을 텐데 오른쪽 엔진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왼쪽도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만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은 왜 이렇게 빨리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가 저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바로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태 극동대 항공대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스튜디오에서 1시간 반 가량 이번 사고 원인과 수습책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랜딩 기어가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 뭐 조류 충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뭐 전기 계통에 뭔가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연관이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사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든 어느 누구든 섣불리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최대한 좀 자제를 바라면서 지금 이러한 그 랜딩 기어가 착륙 장치가 내렸냐 안 내렸냐라는 것도 저희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잉 737-800이라는 기종에 대해서는 그 다른 기종이랑 또 틀리게 그 하이드롤릭 유압 장치가 또 A하고 B가 있는데 오른쪽 엔진으로 인해서 그 유압 장치 B가 안 되기 때문에 A로서도 착륙 기어 장치를 충분히 내릴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백업으로 예비로 이제 얼터네이트 랜딩 기어 뭐 익스텐션 그 장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보다도 실제 임무하는 비행에 투입되는 모든 기장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특히 비행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 자체는 어떠한 그 분석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하이드로닉 시스템 유압계통 말씀하셨는데 뭐 모든 분들이 아마 조심스럽게 그 분석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착륙할 때 뭐 어떤 충격이 있다고 하면은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력이든 그 예비로 그 얼터네이트로, 그 장치를 쓴다면은 거의 내려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어떠한 시도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뭐 조심스럽게 유추하고요. 못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해석이 어떻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랜딩 기어라고 하면 뭐 앞바퀴도 있고 사실 보면 뒷바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부분도 아니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동작이 되지 않았다,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 전기계통, 뭐 유압계통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유압계통.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확률적으로는 낮죠. 근데 뭐 아니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러한 그 기어 장치가 그리고 이제 엔진이 어느 한쪽이 만약에 정확하게 살아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살아있다면 착륙 장치는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뭐 다행스럽게도 비행 기록 장치 FDR이 이제 수거됐고 음성 기록 장치도 뭐 수거됐으니까 그 분석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되게 정확한 그 원인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블랙박스를 한번 분석해보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블랙박스 분석까지는? 그거는 길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 기록 장치 CVR에서는 관제사와 기장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 기장과 기장 간의 대화, 기장과 부조종사 간의 대화죠. 그리고 칵핏의 조종석 내의 다양한 소음까지도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놓치게 되면은 그 사고 원인에 있어서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는 좀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달이다 아니면 뭐 100일이다 뭐 기간을 흔히 분석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저희 많은 국민들의 관심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누구든 쉽게 뭐 이거는 45일 만에 분석이 가능합니다라고 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 통상 뭐 한 2달 걸린다 이런 얘기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좀 했던 게 1차 착륙 시도하다가 다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서 공항 주변을 한번 돌고 2차 착륙 시도에서 했을 때 활주로에서 좀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텀이 짧았다. 대비 예를 들어 15분, 20분 정도 주변을 많이 맴돌고 내려왔더라고 하면은 뭐 소방대 뭐 준비도 좀 원활했을 것이고 소방액을 활주로에 뿌려서 불이
뭐 많이 나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급박하게 내려온 거 아니냐, 착륙 시도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또한 안타깝게도 되게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또 섣부른 어떠한 이 분석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에 어떤 집단에서 엄청난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활주로가 예를 들어서 원라인 19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19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런웨이 1, 제로 1 쪽 런웨이 1방향 쪽으로만 다시 이제 착륙을 시도했다면 그만큼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매우 위험하고 시간에 쫓기는 되게 긴박한 상황이라고밖에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 또한 부조정사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을 지상의 소방이나 어떤 관제시설에 어떤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을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모르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사고가 이제 결과적으로 되게 안타깝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랬으면 좀 더 저러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당사자인 임무를 수행하는 크루들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못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제주항공 임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경영지원 본부장의 어떤 브리핑이 있어서 저희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이상 징후도 없었고 정비도 완벽하게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쭉 설명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일단은 그렇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날개 네. 부근에 일단 플립이라고 해서 제동 장치라고 하죠. 일종의 네. 브레이크 역할하는 그 부분도 일단은 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면은 모든 게 기체 결함이 좀 많은 부분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체 결함이 사전에 있었다면은 갑자기 물론 발생될 수도 있지만 기계적 결함, 어떠한 장치의 결함은 항공사의 종합통제실과 미리 얘기가 됐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제기관에 얘기가 충분히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섣불리 하면 아주 이 어려운 시기 또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열심히 정비 작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큰 누를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 또 시스템적 결함은 어떠한 현상인지는 봐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라운드 스포일러나 아니면 플랩, 고양력 장치 또 에어 공기 제동 장치 그러한 것들의 작동 여부는 하이드롤릭과 유압 시스템이랑도 다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지금 한쪽 엔진에 완전히 로스냐, 한쪽 엔진이 완전히 동력을 잃었느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작동은 정확하게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전에 어떤 정비적 준비나 점검 그런 것의 소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긴박한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유식, 안영태 극동대 항공대학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강세영 기자, 일단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대응 관련한 여기 속보가 좀 더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제주공항 항공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 지금 더 들어왔습니까? 일단 5시 반 정도 기준으로 이제 사망자 수는 크게 변화 없습니다. 사망하신 분 숫자가 176명이고요. 그다음에 생존자 2분, 그다음에 아직까지 실종되신 분이 3분입니다. 이 3분에 대한 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생자 안치 장소가 이제 무안공항 내에 있는 임시 안치소가 마련돼가지고 유족분들이 여기서 아니면은 또 실종자 가족분들이 애타게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존하신 두 분은 네. 모두 서울로 지금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분은 이제 서울 이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한 분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이송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모두 확보가 됐고 이 장치를 통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공항별로 뭐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인력 현황까지 일단은 네. 국토교통부에서 좀 제시를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사실 공항별로 배치돼 있긴 하군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140명이 지금 배치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가장 많은 게 당연히 큰 인천공항에 이제 40명, 그다음에 네. 김포공항에 23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해공항에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은 이제 배치되는 인원이 이제 4명이거든요. 이제 광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 그러니까 크지 않은 공항은 이제 4명 이하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인원들로 이제 충분히 이제 새들이 이제 착륙하는 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의 부족이 없었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추후에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엽총이나 폭음 경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엽총을 써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폭음 경보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가지고 이제 쫓는다는 건데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야생조류라고 하더라도 모두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특정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에 좀 덜 둔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고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항공사고조사에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이 사고 현장 도착해서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자, 정부하고 제주항공 측이 유족들에 대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또 우리 교육청 또 지방정부와 함께 유가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요. 또 이 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본부처적으로 힘을 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아주 정말 우수한 사무관님들께서 희생당하셔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장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아마 오늘 현장에서 지자체 등과 함께 시신 안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기체가 이틀 전에도 회항을 했다고. 그 회항은 뭐 항공기 이상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아니었고요. 당시 제주를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 다신공항으로 가는 그 항공기였는데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다시 인천으로 회항했던 그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사고. 그거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와 제주항공 측의 수습 그리고 유가족 지원 마련 어떻게 되고 있다는 방안책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앞으로 수습을 빨리 차분하게 하고 유가족 지원을 뭐 만전을 다해서 네. 외상 증후군을 할지 그런 걸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희생자 안치 장소가 무안공항 내에 설치된 임시 영안실인데 유가족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제대로 된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너무나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빈소를 마련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이 기다려진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유족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좀 이제 조용하게 고인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제일 좀 그 누구보다 좀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플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한치의 이제 오류도 없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조금 사고 원인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도 사실 제가 사회부에 좀 있으면서 유족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정부가 정보를 안 준다. 우리도 기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있다라는 네.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조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브리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도 따로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이제 브리핑을 마련하는 추세긴 한데요. 네.
그래도 그게 충분하게 이뤄질지 여부는 사실 그 판단을 유가족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언론이 자주 아닌 되고. 본인들에게 일단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하시고 있을 것 같고 또 꼭 그런 언론과 비교뿐만 아니라 그냥 사안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자기들에게도 정보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답답하실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거고 지금 당장은 정보가 많이 가지만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정보가 끊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까지는 유족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계속 꾸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역 사고 수습본부에서 보니까 이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하고 피해자와 가족 명단 매칭하고 네. 유가족 대표 사고 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 피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 있긴 하군요. 자, 현재까지 상황 한 번 더 강성 기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기 아마 총 탑승자가 161명인가요? 이 부분이었는데 181명. 예, 81명인데 현재까지 희생자 수 네, 176명이 이제 6분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실종자로 남아 계신 분이 3분 남았습니다.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이제 10시간 가까이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제 발견이 먼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어떻게 수습을 하고 또 어떻게 사고 원인 조사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좀 계획이 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그 7시까지는 브리핑을 한다고 했거든요. 7시까지. 예. 네, 그 상황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그림 보면 굉장히 좀 현장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뭐 네. 이제 라이트를 켜고서 구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오늘 몇 시까지 계속 구조 작업을 하게 되는 걸까요? 구조 작업은 당연히 이제 뭐 시간과 구애 받지 않고 모든 분이 확실하게 이제 나올 때까지는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게 불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가 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조명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모든 분들을 찾기 위해서 소방과 지금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직무정지가 된 윤석열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강성 기자, 일단 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일단은 네.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최상목 네. 부총리죠. 권한 대행도 오늘 조금 전에 무안에 직접 가서 일단 네, 상황을- 대책 회의를 열고 지원 마련을 얘기를 했죠. 네, 아무래도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했던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구조하는 분들의 안전, 그다음에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만큼은 뭐 정치권이든 정부든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고 수습과 사태 해결 이거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직무 배제됐고 지금 권한 대행의 대행이 어떤 지금 이 진두지휘를 일단 무안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도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이번 수습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고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은 말 그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탄핵 정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행안부 장관도 원래 부재한 상황이고 대통령도 지금 권한대행이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이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희생된 그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도 있었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지금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직접 전남 무안에 내려가서 진두지휘하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아직까지는 사실 내려왔다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제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은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 따로 마련이 될 것입니다. 지금에도 이제 무한소방서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는 남은 이제 지휘관들이나 아니면 뭐 사고조사관들 그분들 위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나 이제 각 지역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방금 좀 나온 내용인데요. 그 사망자분이 한 분 더 발견돼가지고 네, 177명으로 좀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제 실종자분은 이제 2분입니다. 2분. 그다음에 60분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아직 실종이 돼 있고 찾지를 못하고 있다. 굉장히 유족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밤을 새서라도 아마 구조를 하고 수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 2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구조대가 찾고 있을 텐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이 사고가 산지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공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되고 구조대가 빨리 투입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긴 하거든요. 하지만 사고 여파가 워낙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방도 브리핑을 했을 때 희생자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상당수가 이제 외부에서 발견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체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발견될 만큼 이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충돌 후에 뭐 많이 충돌 후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화염 화세도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있는 부품 같은 걸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종자분 2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발 꼭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화면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참담한 심정이하고 좀 침통하기도 한데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로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외상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뭐 본인들도 굉장히 충격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하는 분들 자체도 이런 분들 구조하는 분들에게 각별한 좀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10시간 가까이 이제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가장 가까이서 이제 현장 상황을 하나하나 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뭐 예를 들면 정신적인 나중에 치료 같은 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종자분들이 다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때까지 다친 분 없이 이제 사고 수습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취재를 오래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보십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고 원인 조사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조사에 앞서서 이제 유족분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함에 있어서도 정말 이제 불편부당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팩트만 찾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존자가 2분이 발견됐고 두 분은 아직 수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생존자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MBN 뉴스센터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